겨울특강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로그 함수예요. 이게 이제 이름은 함수인데 사실은 제목이 이제 지수 로그의 그래프죠. 무슨 함수, 여러분이 구성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시간 없는데 자꾸 이런 걸 하게 되네. 예, 무슨 함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 1책의 절반이에요. 예, 수 1책의 절반이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이 고교 과정에서 총 6개의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거는 언제 배운 거예요? 고등수학 하에 배운 거죠. 고등수학 하에서,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근데 요 세 함수의 구성은 이렇게 모든 구성 요소를 다 담고 있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항함수는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크고 많이 배우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그래프까지만 배우고 방부등식이 빠져 있어요. 요 구성 요소가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나머지 세 함수가 바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 1책 절반을 조금 넘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함수자가 붙으면 이 함수라는 단어가 붙은 녀석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좌표 평면 위에 저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다룰 수 있다. 이게 들어가야죠. 다룰 수 있다. 내가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킬 수도 있고 대칭이동시킬 수도 있고 잡아 늘리거나 잡아 좁히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배라는 행동인데요. 이 실수배라는 거는 x가 ax가 되거나 y에 원래 붙이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fx의 앞에 가서 붙게 되죠. fx가 bfx가 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2, 3, 4, 5 이렇게 커지면 이 좌표 평면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2다 그러면 2분의 1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x 앞에 3이 됐다 그럼 3분의 1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플렉서블한 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누르거나 잡아 늘리는 형식이 바로 실수배입니다. x 앞에 실수배는 x축 방향으로 늘리거나 잡아 누르는 걸 뜻하고요. fx 앞에 실수배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늘리거나 이렇게 줄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준은 x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숫자는 얘랑은 반대로 그 크기 그대로 반영됩니다. fx 앞에 2면 2배로 늘리는 거예요. fx 앞에 3이면 3배로 늘리는 거예요. 요런 식의 이제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실수배.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고등수학 상에 있죠. 고등수학 상에 있어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동 같은 경우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이 있고, 그 고3까지 갈 거면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죠. 그것만으로 안 돼서 x equal a라는 특정 선에 대한 대칭, y equal b라는 특정 선에 대한 대칭, 그리고 a, b라는 특정 점에 대한 대칭, 요런 것도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배우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한 건데 단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3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언제 어느 순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몰랐다면 오늘 알아야 되고요. 자, 어지간 이 이제 그래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다항함수 딱 이 과정을 거쳤는데 한 2년에 걸쳐서 너무 방대하게 배우다 보니까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방대하게 배우다 보니까 이 구성이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이제 압축시켜서 수원에 모아놓으면 알게 됩니다. 모든 함수라는 타이틀이 붙은 단어는 그래프와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이냐? 이거 뭐 서로 다른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딱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풀어라, 해를 구하여라 라는 요구도 할 수 있지만 고등수학에서의 대부분의 방정식, 부등식은 높낮이나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이라는 건 하나의 그래프와 다른 하나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행동이 x를 내놔라가 아니라 x가 몇 개야? 존재하기는 해? 두 개만 만나려면 어떻게 해?
아니면 양수근 한 개, 음수근 한 개 이렇게 가지려면 어떻게 이렇게 근의 위치를 묻는 것으로 방정식 문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고난도 문항은 그렇게 나옵니다. 수투 미적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 예. 그리고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 이 부등식을 뭐 우리 2차 부등식 생각하듯이 이렇게 되면 뭐 사이 값이고 이렇게 되면 사이드 값이고 이건 이제 잊으세요. 예, 그거는 딱 2차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이것도 그래프와 그래프의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설사 0이 나와도 이건 y는 0, 즉 x축을 뜻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가 x축보다 낮으려면 x의 범위가 얼마야? 어떠한 그래프가 x축보다 높으려면 x의 범위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개의 그래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는데 역시나 높낮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fx가 높다, gx가 낮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래프로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제일 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모든 함수의 그래프 파트다라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데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거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강에서 해볼 것은 지수로그 함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대다수가 그래프 문항이고, 요 다음 단원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다는 전제하에, 다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중점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이거는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쉬어가는 페이지. 3의 x승으로 이거 나누면 3의 x승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1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3의 x승 분의 9 되는데 3의 x승은 지수함수니까 원천적인 양수이고 양수의 조건을 가진 녀석이 여기 3의 x승, 여기 3의 x승 분의 9. 서로 역수관계죠. 역수관계의 형태를 보였을 때 우리가 최대 최소를 묻는다면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지? 도어야 뭐야? 양수, 역수관계, 최대 최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맞아요. 예, 산술기하 평균.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긴 떠올랐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 아,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함수의 형태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2차 함수에서 워낙 최대 최소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당연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대 최소를 진짜 풀 수 있는 건 미분을 배운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2차 함수 말고 미분 안 쓰고 최대 최소를 묻는다 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고등수학 하에 나오는 절대부등식 이야기예요. 안 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가서 복습을 다시 해보도록 하시고, 예, 그래서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 쓰는 문제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형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 관련 얘기인데요. 이 지수함수 그래프 관련해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헷갈림을 방지하려면 나름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준비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이 얘기 길어질 줄 알았어. 다시. 여기 보세요. A의 X승이 있고 B의 X승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내가 좌표 평면에다 그려서 얘네들의 높낮이라든가 좌우로 얼마나 벌어졌나 이런 거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만약에 이렇게만 주어지면요. 이렇게만 주어지면 못 그립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원형은 저 밑이 0에서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세 가지 분류를 해야 돼요. 하나는 이런 상태. 0에서 1 사이의 두 밑인데 A가 작고 B가 큰 경우. 또 하나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A와 1보다 큰 B. 이런 상태. 예, 또 하나는 1보다 큰 A와 그보다 더 큰 B.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자다 일어나서도 머릿속에 탁 그려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쉬울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요 놈인데
그죠? 요 놈.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그리겠죠? 불을 살짝 끌까요? 예. 네. 이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느 쪽이 큰 놈이냐라고 했을 때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게 큰 밑이다 라는 건 상식이니까 이 녀석이 y는 b의 x승이고 이 녀석이 y는 a의 x승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정도밖에 구분을 못합니다. 물론 이쪽도 아예 0에서 1 사이가 1보다 크다를 비교해버리면 그거 자체는 뭐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죠. 하나는 이렇게 생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죠? 요것도 비교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항상 0,1은 지나야 되니까요. 원형일 경우. 둘 중에 뭐냐는 거야. 둘 중에 분수의 경우 어느 쪽의 그래프가 더 낮게 깔리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나름의 구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잊어버리고 제일 좋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 사람 논리니까 그거는. 그래서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랄까 넌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묻는다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와 3이에요. 2와 3. 2와 3. 그러니까 숫자에 2와 3만을 생각해서 무조건 3 들어간 애가 축에 더 가깝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2와 3을 생각한 다음에 3이 들어간 아이가 축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Y축에 더 가까운 애가 요선이죠. 그리고 X축에 더 가까운 애가 요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 선이 저에게는 3입니다. 근데 이게 1보다 큰 값이라면 3의 x승이고 2의 x승일 테니 더 큰 숫자가 축에 더 달라붙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0에서 1 사이면 2분의 1과 3분의 1을 생각하는 거예요. 2분의 1과 3분의 1을 생각해서 3이 들어간 아이가 축에 더 달라붙는다. 라고 하면 요 파란색 녀석이죠. 요 파란색 녀석이 저한테는 3분의 1의 x승이에요. 빨간색이 2분의 1의 x승이고 그러면 이제 2분의 1과 3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더 작은 아이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서는 A의 x승이 축에 더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저의 방법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쉬운 논리이지만 이미 많이 연습이 돼 있어서 여러분은 각각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스스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어차피 이 녀석이 역함수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큰 쪽 그러면 로그 b의 x예요. 말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숱하게 연습했다고. 숱하게 연습해서 숱하게 연습했는데 헷갈리네. 미안해요. b의 x고 이 녀석이 로그 b의 x이고 이 녀석이 로그 a의 x의 그림입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봅시다. 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딱 그래요. A가 크고 B가 작다, 1이 아니다 까지만 얘기를 했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지금 이 얘기가 모두 맞네 안 맞네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세 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개의 그림에서 다 동일하게 옳아야 전체가 옳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0보다) 큰 b, 그보다 큰 a, 1보다는 작은 ab 이렇게 했을 때 그려지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비교. 아이고, 그림을 잘못 그렸다. 아무튼 0에서 1 사이 a에 대하여 요렇게 되는 그림과 요렇게 되는 그림. 그 다음에 1보다 큰 b, 그보다 큰 a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그림과 요렇게 되는 그림. 예. 이 세 가지를 그려놓고 어느 쪽이 fn이냐를 먼저 만든 다음에 얘가 b가 안쪽 거라고 그랬죠? b 가진 애가 gx니까 요게 gx고 요게 fx네요. 예, 작은 애가 bx니까 요게 bx고 gx고 이게 fx네요. 예. 그리고 이 녀석이 fx고 이 녀석이 gx입니다. 예, 저한테는 이게 이런 식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이라는 양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더 높이 있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역전이 되니까 여기 fn이 더 위고 gn이 더 아래이다. 이렇게 n을 그어보면 f가 위고 g가 아래이다. 이렇게 그어보면 f가 위고 g가 아래이다. 기억번은 셋 다 통과. 맞는 거죠. n과 마이너스 n을 해서 fn 쪽이 더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요. g가 둘 다 1보다 큰 값하고 둘 다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건 뭐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헷갈릴 거리고요. 요 녀석이 이렇게 해서 g-n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니은번은 이게 fn이 g-n보다 더 큰 경우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 해서 그런 일은 오히려 정반대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니은번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디귿번은 이제 가정을 해서 g와 서로 높이가 같으면, 높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1보다 작은 두 개의 값과 1보다 큰 두 개의 값이 같아질 방법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은 안 되고, 이 디귿번이 전제하고 있는 fn과 g-n이 같다는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걸. 이걸 말하는 데다가 그냥 아무 밑이나 되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높이가 똑같으려면 n과 마이너스 n에서 높이가 똑같으려면 역수관계여야 돼요. 그러니까 a가 2면 b는 2분의 1, a가 3이면 b는 3분의 1 이런 관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그래프가 y축 대칭 상태라는 뜻이죠. y축 대칭 상태. 그러니까 y축 대칭 상태니까 n분의 1이나 마이너스 n분의 1을 넣어도 동일한 높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옳다. 기역 디귿 옳고 니은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자, 서두에 이야기한 출제자가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고 들어요. 저 가나다로. fx는 이런 애고 fx는 이런 애고 fx는 이런 애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더 친절하다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줬겠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이 문제풀이의 80%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낸 겁니다. 그러면 뭐지? 얘랑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영어로 대화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놔야 될 것이고, 스페인어로 대화를 할 것 같으면 서바나어를 나 옛날 사람이라 서바나어라 그래. 를 공부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학적인 언어들입니다. 전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나번은 무슨 말? 이거 전형적인 기함수 얘기죠. 그러니까 fx는 원점 대칭 그래프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수학이라는 언어 안에서 출제자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fx는 x 이퀄 이 대칭 그래프야 이런 말이에요. 또 우함수, 기함수 같은 경우는 고등수학 하 때 함수 단원에서 교과 과정에 있지만 요런 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다 참고를 하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a-x 이퀄 f a 플러스 x라고 출제자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같은 말인데 2a-x 이퀄 fx라고 말을 하면 그 문장이 바로 fx는 x 이퀄 a 대칭 그래프이다 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하면 fa-x 이퀄 fa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x 이퀄 a 대칭이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한 요쯤에 약간 비대칭으로 그려볼까요? 여기다 원점을 둘게요. 저 위에 녀석 가번에 보면 정의역을 마이너스 2에서 2로 한 다음에 생긴 모습이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저걸 뭐 절대값을 풀어서 그리든 아니면 절대값 자체를 원래 그릴 줄 알든 간에 그릴 수 있겠죠.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요렇게요. 요 꼭자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요 꼭지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요. 가번만 딱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니다 그냥 그리자. 여기서부터 이 나와 다의 규칙을 번갈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번갈아서 사용해보면 원점 대칭이어야 하므로 이 그림의 원점 대칭 상태인 요런 그림을 그려야 해요. 어디까지? 2까지. 저쪽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요 라인을 보시면요. 이게 x 이퀄 2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 x 이퀄 2 라인을 중심으로 이 그림은 x 이퀄 2 대칭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범위 4로 그린 이만큼의 그림이 고스란히 이쪽 가서 대칭으로 찍혀야 돼요. 데칼코마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데칼코마니 여기다 물감 칠해가지고 반대로 팍 찍는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4와 6이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다시 추가가 됐어요. 원점 중심으로 난 이만큼만 대칭을 시켜놨는데 얘가 이만큼이 추가가 됐는데 그만큼이 그대로 다시 원점 대칭으로 뒤집혀서 여기 와야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 됐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그럼 다시 또 이만큼이 늘어났죠? x 이퀄 2 대칭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서로 대칭을 시켜놨는데 아니다. 여기까지만 서로 대칭을 시켜놨는데 이만큼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대로 다시 대칭이 돼서 가려면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뭐 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면 x 이퀄 2 대칭의 그림이 계속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그릴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버텨가면서 이해하시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최고 높이들은 전부 다 1이 될 겁니다. 이러할 때 y는 10가지의 범위에서 여기까지만 딱 완성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딱 10입니다. 정의역을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로 했고 fx의 그래프라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었고요. 2분의 1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쭉 내려오다가 반드시 0,1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저 최고 높이가 1인데 여기서부터 1보다 높게 다 올라가 버리니까 만날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점근선을 타고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올라오면 안 되는데, 나름 잘 그렸다. X축의 점근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점근선을 이용한 교점의 개수 묻는 문제가 꽤 등장을 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목, 주제를 지수함수로 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그래프로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뒤를 살펴보시면 비슷한 문제로 12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요 얘기는 그럼 가볍게 하고 지나갑시다. 똑같은 패턴의 문제니까. 이번에는 요런 아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굳이 이 녀석이 지수함수가 아니어도 됐는 거예요. 그냥 지수함수가 우연히 들어온 것 뿐이죠. 핵심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의 범위. 이게 간격이 2거든요. 이 정의역의 간격이 딱 2예요, 크기가. 그리고 요 녀석이죠. 요거 무슨 말이에요? 주기가 2인 주기 함수라는 뜻입니다. X축의 범위 기준으로 2라는 길이를 계속 반복해서 그려라 라는 뜻이라고요, 저게. 그러니 주기 이관계에서 틀림없이 요렇게 생긴 V자 형태의 그래프일 때고, 요 간격이 정확히 2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거라고요. 이렇게요. 다만 이 녀석의 X축이 어딨냐면 얘보다 한 칸 아래, 여기에 X축이 놓이게 되고요. 잘 맞췄다. 그 다음에 2분의 1 콤마 하니까 이 꼭다리가 2분의 1이면 Y축은 약간이 아니고 정 가운데를 가르는 요 녀석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첫 번째 정의역인 마이너스 2분의 1일 테고, 한 주기가 끝나고 나면 그 주기의 끝인 2분의 3일 테고, 꼭지점마다 표시를 하자면 1씩 옮겨가면서, 그죠? 2분의 9, 2분의 11,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 녀석이 갖는 최저점은 바로 1일 거고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내는데 성공을 했다면
이 그래프의 교점이 5개가 되도록, 자 보세요. 이 녀석은 여기 0,1을 반드시 지나가는 원형의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0,1을 지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가 하나의 경계가 되겠죠. 경계 1. 예, 왜냐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거보다 내려오면 이제 바로 5개가 되거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길 통과한 애가 쭉 가다가 여기를 지날 때가 경계 2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요거보다는 앞쪽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5개가 되려면. 요 높이가 2인 관계로 이 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2분의 7,2고요.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1,2고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요놈. 요 지수함수가 2분의 7,2를 지나가게 하는 그 n과 2분의 11,2를 그 점을 지나가게 하는 그 n의 사이면 된다는 거예요. 경계 1에 대해서는 2 equal 2의 n분의 2분의 7 이렇게 되고요. 경계 2에 대해서는 2 equal 2의 n분의 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지수방정식에서 2의 1승, 2의 1승1을 감안해 보면 n이 올라가 버리면 되죠. 이때의 경계는 n이 2분의 7이에요. 이때의 경계는 n이 2분의 11이고요. 그러니까 n이라는 자연수는 최소 2분의 7에서 2분의 1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2분의 7이 3.5니까 n은 4 그리고 5 이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n이 자연수잖아요. 내 논리 어렵지 않지. 이렇게 푸는 논리. 이게 5개가 되려면 이라고 한다면 5개가 되는 건 레인지를 갖게 되고, 그 레인지 범위를 경계 2개의 값의 사이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이 자연수인데 2분의 7에서 2분의 1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얘가 3.5고 얘가 5.5니까 4와 5가 되겠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제가 할 말을 안 한 건 없으니 반드시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너뛰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나 이거 건너뛰어도 돼요 혹시? 이건 좀 쉬운 얘기였는데. 질문 있는 사람? 요게 FA 더하기 B가 1이라는 뜻이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가서 1 된다는 얘기는 A 더하기 B가 3이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해요. A 더하기 B가 3이다. 그러면 이 절대값은 집어넣어서 그냥 로그로 풀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B는 3-A로 이렇게 바꿔 넣으면 A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 그 A의 범위가 어차피 A, B 이러면 여기다도 3-A를 넣을 테니 이게 A에 대한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값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할 얘기가 많으니. 요것도 방법만 빠르게 소개할게요. 방법만. 이 그래프 다루다가 정삼각형이 저렇게 등장해요. 정삼각형이 똑바로 서 있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변을 Y축에 평행하게 놓고 서 있을 때도 있고, X축에 평행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근데 이것을 정삼각형으로 이제 활용할 때 나름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요령을 쓸 줄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은 변과 변 사이의 거리가 같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맞지? 그건 정의일 뿐이고 실제 좌표 평면에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와 서로 같다. 이거 쓰려면 감당 못해. 알겠어요?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워낙 더러워서요. 욕할 뻔했어요. 루트 뭐의 제곱 뭐의 제곱 이래야 되잖아. 그걸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쓰니? 자, 다시 클리어하고 좌표 평면에서 정삼각형이 등장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조건은 이 두 꼭지점의 중점과 이 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요 중점의 한 변의 길이의 비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1대 루트 3. 그러니까 뭐 이걸 단언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뭐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뭐랄까 제1감 정도 한번 의심해 보는 거야. 이거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요렇게 하고 그었을 때 요 간격이 1대 루트 3임을 이용하겠네 라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B점의 좌표가 P라고 했거든요. B점의 좌표는 P, Q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Q는 의미 없어요 이거. 그죠? 어차피 요 곡선 위의 점인데 뭐. 그러니 Q는 로그 2의 4P로 대체할 생각은 미리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점이 P일 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 그래프가 AC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예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죠. 맞아요? 로그 2의 4로 풀려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2. 그렇게 말하면 요 한 칸의 길이가 1이라는 뜻이죠. 1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1일 때 이 길이는 실제 길이가 루트 3일 수밖에 없는 애예요. 여기가. 그렇다면 이 A와 C 좌표의 X좌표는 바로 P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를 구해내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P 플러스 루트 3이 여기 오면 요 놈의 중점의 높이와 B의 Y좌표의 높이, 즉 Q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 내가 로그 2의 P 플러스 루트 3을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요 높이잖아요. C의 Y좌표가. 거기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바로 요 높이로 올라갑니다.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P 플러스 루트 3을 로그 2의 X에다가 집어넣은 높이가 C. 거기서 1만큼 더 올라간 높이가 요 높이인데 그 높이가 바로 Q예요. 즉 얘는 로그 2의 4P와 같다. 요런 등식이 생기는 겁니다. 예, 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P는 루트 3 하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 해결됐죠? 그런 다음에 Q는
로그 2의 4p인데 이게 4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질문이 2의 Q승이니까 이건 로그 정의를 지수로 바꾸는 거죠. 2의 Q승은 4루트 3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P의 제곱은 3이고 2의 Q승은 4루트 3. 그래서 둘이 곱하면 12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삼각형이 좌표 평면 위에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잘 안 쓰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어, 6번도 넘어갈게요. 6번도 쉽게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알 수 있는 애일 것 같습니다. 7번은 한마디만 하면 되겠지? 7번 뭔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어떤 새로운 함수 y를 약속을 했는데 그 y가 fx 빼기 gx 이거만 하면 함수에서 함수를 빼라는 소리인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그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요. 간격이라는 말이 돼요. 간격. fx와 gx의 간격의 함수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세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는 하나의 y값이 된다는 겁니다. 간격의 이야기. 그것도 길이로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이게. 네, 그러면 요 둘의 차이가 이렇게 이게 세로축에서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차이,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차이,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얘는 정근선을 따라 한없이 올라가는 애니까 간격이 이 왼쪽으로 가면 영원히 벌어질 거예요. 영원히 벌어지고 이쪽도 느리지만 이것도 상승하는 곡선이고 이것도 하강하는 곡선이라 이 간격도 영원히 벌어져 갑니다. 그렇다는 말은 x = p일 때 최소 값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0밖에 없는 거예요. 0밖에 없는 거예요. 요 자리가 바로 p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아닌 게 아니라 절대값이 제일 작으려면 0이지 뭐. 네. 다시 말해 두 녀석의 교점이 p이다. 교점의 x좌표가 p이다. 같다라고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재미삼아가 아니라 기억의 환기 삼아 넣어봤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이거 옛날 기억 날 거예요. 그 선행을 했던 사람 또는 이 단원이 지나갔던 사람들 이거 양변에 여기 있는 이 로그에 로그 3을 씌워서 내리면 결국 로그 3의 x를 치환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의 형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주의사항 뭐 있죠? 주의사항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부르는 값자의 본질은 이놈이에요. fx.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실수하는 게 로그 3의 fx를 씌워놓고 그 로그 3의 fx 자체의 값을 최대 최소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주의할 것. 예, 반드시 fx 값으로 다시 돌려 넣어야 된다. 3의 거듭제곱으로.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문제고요. 얘도 뭐 그런 거죠. 이것도 이제 곧 치환할 거거든요. 이거 로그 x를 t로 치환하겠죠. t로 치환하는데 이것도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x = k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이 k를 치환된 t값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로그 x를 t라고 치환해놓고 2차 함수의 문제를 풀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x는요. 로그 x의 x값에 얼마를 넣었을 때 t가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가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3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이 로그의 입장에서 보면 x에 1000을 넣어야 3인 거죠. 그거 주의해라. 그 주의하라는 문제 두 개입니다. 이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치환을 되돌리지 않아서 생겨나는 트러블들. 이런 얘기.
사실은 이 문제하고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가, 10번, 11번 문제가 제가 원래 이제 오늘의 포인트로 이렇게 삼은 문제인데,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빠르게 해봅시다. 어, 1에서 100 사이의 정의역에서 함수 값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fx는 이라는 뜻이고요. 이 괄호 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 상용 로그 x의 소수 부분으로 약속된 그런 fx하고, 이 y는 2-n분의 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이걸 식으로 잘 풀어낸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를 나눠서. 근데 이거 그래프로 보면 얼마나 편할지를 이제 보는 그래프입니다. 각자 다 자기 그 노력으로 한번 덤벼봤나요, 이 문제? 그러니까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운지 아는데, 보세요. 이게 y는 로그 x의 그래프입니다. 상용 로그요. 상용 로그. 뭐 로그가 다 이렇게 생겼지 뭐. 다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의 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다가 제가 y 값에 1 되는 자리에다가, 아이고. 에이씨. 1 되는 자리에다가 요렇게 가로선을 그었다고 해볼게요. 또 2 되는 자리에다가 이건 과장이 너무 심한데? 안 되겠다, 이거. 2칸씩 갑시다.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y는 1을 그은 거예요, 여기다가. y는 2를 그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값은 정수와 여분의 소수값, 양의 소수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허수가 아닌 한은 그 값이 얼마야? 라고 할 때 3.257이요 라고 하면 3 더하기 0.257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트 2가 얼마야? 라고 하면 1 더하기 0.414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구분해서 말하지는 않죠. 구분할 필요도 없고, 이게 유일하게 필요한 자리가 바로 상용 로그란 말이야.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과 양의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분리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1에서 만나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 만나는 요 자리가 10입니다. 2와 만나게 되는 요 자리가 100이겠죠. 그 다음 한 칸을 더 올라간다면 이거 1000까지, 하나 더 간다면 1000까지 갈 거예요. 1, 10, 100, 1000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가 끊기는데, 그러면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어떤 x에 대하여 내가 딱 뭐 예를 들어 7을 넣었다. 그러면 요 값이 함수 값인데 이게 0에서 1 사이에 들어있죠. 이 길이가. 무슨 말이야? 양의 소수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로그 7이라고 부르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0. 얼마예요?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0.8451이라는 거 알 거예요. 0.8451이라는 값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양의 소수값. 그런데 여기에 있는 뭐 78을 집어넣었다, 여기. 78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이 찍히는데 이 녀석은 로그 78은 1.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요만큼이 1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양의 소수 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fx라는 녀석이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딱 넣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상용로 값 중에 정수 부분을 뺀 소수 부분만을 함수값으로 하는 녀석이다 라고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1에서 10 사이에서는 얘네들이 나의 fx 값이야. 얘네들이. 그런데 얘가 10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요만큼이 나의 함수값들이야 라는 얘기가 돼요. 1은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요거 위로 더 올라가죠. 100 위로 더 올라가면 요만큼들이 나의 함수값들이야 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2를 빼겠죠. 두 자리일 땐 2를 빼고 세 자리일 땐 2를 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fx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만요. 오늘 이렇게 날 찾는 사람이 많지? 자, 이 fx의 그림은 아이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여기 10, 1에서 10 사이에서는 y값 1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색칠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100이라는 기준이죠. 이거 100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로그 10은 1이니까 소수 부분은 0.00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100이라는 숫자 2가 될 때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1000이 돼서 딱 1로 올라가게 되는. 이 그림이 바로 fx 그림이에요. y는 fx를 제대로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문제 보세요, 문제. 다시 올릴 시간 없으니까. 직선 뭐예요? 직선 y는 2-n분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마이너스 n분의 x 플러스 2로 쓰실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1이 기울기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절편 2에다가 찍고 여기서 찍고 이걸 회전중심축으로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로 이렇게 기울어 들어가는 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게 직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fx와 교점이 한 개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교점이 두 개 생기게 하는 최초의 경계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이 되는 거고, 교점 두 개가 생기는 마지막 경계는 바로 여기를 통과할 때겠죠. 이번에도 경계 1, 경계 2로 찾을 겁니다. 경계 1은 이 직선이 10,
0을 지나는 순간이고요. 10,0을 지나는 순간. 그러니까 y가 0이 되고 x에 10을 넣었을 때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n이고요. 경계 2는 어딜 지나요 지금? 여길 지나죠. 10,1을 지날 때예요. 그러니까 y에다가 1을 넣고 마이너스 n분의 10 더하기 2 되는 그러한 n. 이때의 n값은 10이고요. 이때의 n값은 얼마예요? 5죠. 그리고 여기는 경계 포함이고요. 여기는 경계 불포함이기 때문에 n은 5부터 10은 안 돼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n은 5, 6, 7, 8, 9 해서 5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을 뿐이지 이게 상용 로그 x의 가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나름 유명한 애예요. 예전엔 유명한 애였어.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문제로 나오면 이제 극상의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 들어보니까. 아시겠어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 이야기. 이걸만 그릴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직선과 만나는 스토리가 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11번을 내일로 미룬다. 그럼 내일 거는 또 밀리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11번만 따로 영상을 혼자 찍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계속 하거나 일단은 마치겠습니다.